예, 상생 페이백,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 이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난해 쓴 사용액보다 조금 더 써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게 30만 원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의 20%를 초과해서 올해 사용을 하시면 9월 15일부터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 달 최대 20%까지 금액으로 치면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서 이걸 온누리 상품권으로 디지털로 돌려드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백화점이나 큰 마트 이런 데서 사용하셨던 돈 다 빠지고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게에서 사용하신 거 요것끼리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거기에서 쓴 돈 올해 비교 기준이 되는 것도 그거 대비해서 똑같은 용처에서 20% 이상 사용하신 거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증가액에서 최대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무한정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요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고 그렇죠. 상생 페이백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청 방법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kr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날 사람이 너무 몰릴까 봐 홈페이지 신청 가능한 게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진행을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방식으로 신청하는 거 기존에 많이 해보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잘 아실 텐데 이때 사람 너무 많이 몰려서 나는 당초에 접속이 안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0일부터는 이제 무작위로 생일과 상관없이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신용 체크카드나 삼성페이, 애플페이 국내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역시 그러면 나 이 기간에 해외에 가서 돈 많이 쓰면 되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페이백 자체는 이제 최대 30만 원 환급 행사인데 운이 좋다면 상당히 거액의 돈을 또 받을 수도 있는 페이 복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안간힘이다 이렇게 읽히는데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사용한 금액 가운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용처, 그 누적 금액이 5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5만 원당 한 장씩 일종의 복권을 지급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최대 10장까지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1등에 당첨이 되시면 2천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적립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해당자가 10명이니까 사실 굉장히 많죠. 2천만 원을 10명에게 주는 그런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비수도권에서 사용한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총 10억 규모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그 등수별로 다 합치면 총 그 정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누적 카드 결제액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해당된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고 비수도권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예. 잠시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취지가 소상공인들 살리고 내수 진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곳들이 어딘지 아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상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누구하고 누구 상생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상생은 일단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지역 상권이에요. 이게 이제 상생을 하는 거죠. 국민은 어떻게 상생을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소비를 하면은 국가에서 페이백을, 상생 페이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지역 경제나 소상공인에게는 어떻게 이익이 생깁니까? 그 돈을 소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상생의 대상인 아닌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 쓴다면은 이 상생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페이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국가에서 발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중으로 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소비 진작 행사입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가 될 텐데 9월 동행 축제가 네.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진 처음에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상공인 2만 9천 개사가 참여를 하는데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작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문화 행사와 연계해가지고 확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형 매장이나 공공 어떤 장소, 뭐 공항, 면세점 이런 데서들도 이런 소상공인의 그 상품을 세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제공을 해주고 협력을 해줌으로써 이번 행사의 규모와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행 축제가 사실 매년 열리고 있는데 참여 업체 수도 늘고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총 매출액도 굉장히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원래 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반향을 얻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동행축제가 총 4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2020년에는 총 매출이 259억 원이었는데 이게 매년 빠르게 늘어서 저희가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상향해서 쭉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2022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조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2023년에는 3조 원 이상, 2024년에는 4조 원 위로 매출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의 판로를 넓히고 또 국민들에게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그 허리띠 졸라 매시는 분들 가성비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수가 좀 얼어붙어가는 것 같은 경기 둔화의 시대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통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하려는 안간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